누리호 발사는 성공적이었지만 한 대가 전혀 교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예술혼이 있어 보이시는데? 거의 4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주 속 모든 과학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 바로 이클리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클리스 바로 볼까요? 어떤 클립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할지를 한번 띄워봤는데요. 전국의 초중고 다솔 학생, 직장인 다솔씨, 다솔이 어머니, 다솔이 아버님 등등등. 갑자기 전국에 왜 다솔이를 뜬금없이 응원하냐? 바로 이 다솔이 때문입니다. 다솔이가 실종됐다. 누리호가 싣고 간 위성 중에 하나의 이름이 다솔인데 지금 다솔이랑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호에서 내렸는지 혹은 내렸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다솔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가 또 음악을 전공했기 네. 때문에 음악의 아버지? 뭐 바흐? 모차르트 뭐 이런 분들 아닐까요? 이분이 바로 뉴턴이에요. 아, 모를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 사진도 아니고 뭐 그림체이고 이 뉴턴이 세운 과학의 기본 법칙들을 통해서 지금 다솔이가 어디 있는지 혹은 누리호에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저희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다솔이가 어떻게 된 거냐, 내린 거냐, 안 내린 거냐, 이거 어떻게 된 건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내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추정은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유들을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보면은요, 문이 열리고 나서 애들이 정말 스프링에서 탕탕 튀어나가듯이 쏜살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문이 열리고 나서 안 나갈 가능성 크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수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에 스프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개폐가 되고 나면 위성이 안 나갈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해요. 지금 이게 몇 개예요? 4개잖아요. 네. 7개니까 나머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반대편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다솔이를 포함한 나머지 3개 위성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왜 카메라가 여기에만 설치된 거예요? 애초에 누리호라는 발사체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메인 위성을 잘 우주 상공에 우리의 원하는 궤도에 원하는 속도를 맞춰서 띄워놓을 수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카메라가 설치된 이유가 바로 얘를 보기 네. 위함이잖아요. 지금 여기 점점 작아지는 게 귀여워. 네, 점점 작아지는 게 누리호가 이번에 주된 목적으로 싣고 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인데 얘를 보기 위함이지 이 카메라도 사실 큐브 위성을 보기 위함은 아니었어요. 근데 걸려가지고 2호랑 4호가 보인 거지. 그렇죠. 지금도 보면 위아래는 조금 잘려서 보이잖아요. 애초에 이 큐브 위성을 보기 위해서 단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을 위해서 또 다른 카메라를 설치를 하기에는 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그냥 하나 뭐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누리호 모습인데 이 누리호가 총 이제 중량이 200톤이고 47m예요. 47m?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카메라 하나 붙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이 누리호라는 거는 발사하기 10분 전부터 거의 자동으로 운영돼요. 거기서 쏘고 나면은 사람이 더 이상 개입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전파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뭐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이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고 이런 건데 카메라를 붙여서 우리가 카메라 신호를 받으려면 지상에다 쏴줘야 되잖아요. 그 전파를 받으려면 또 전파를 수신하는 장치, 또 쏴주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누리호 안에서 이거를 설치했을 때 다른 비행 운용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비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다른 카메라를 굳이 설치하지는 이번에는 않은 거죠. 그러면은 500km도 넘는 거리에 있는 이 다솔이를 누리호에서 못 내린 거를 뉴턴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뉴턴이 알려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사출관 문 개폐 신호가 지금 오지 않았대요. 큐브 위성이 나갈 문이 열리면 누리호에서 문을 열었다고 나 여기 문 열어줬어 라고 지상에 딱 알려주게 돼 있어요. 아까 큐브 위성 7개 썼잖아요. 7개 중에 6개가 신호가 왔는데 1개가 신호가 안 왔어요. 그게 지금 다솔이고 여기에 보면 3단 가속도 측정 값이 확인이 되지 않았대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뉴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뉴턴이 다 얘기했죠. 뉴턴의
제2법칙, 제3법칙이 이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용-반작용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수진이가 날 밀어봐. 밀면 난 분명히 힘을 받았는데 본인도 힘을 받았다고 그쵸. 생각해. 그래서 얘가 스프링을 통해서 지금 이 우주로 힘을 받았을 때 팡 나갔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힘으로 누리호를 민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그럼 이 누리호가 우주 공간에서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깁니다.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가속도가 변해요. 순간적으로. 그 가속도 신호를 나머지 7개의 위성들이 사출될 때는 신호가 다 왔어요. 가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안 왔어요. 밀질 않았으니까,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추정을 하는 거죠. 밀지 않았다는 거는 얘가 나가지 않았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단 가속도 측정이 안 됐다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작용, 반작용 말고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지금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위성이?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요? 엄청 무겁잖아요. 아령 정도의 무게입니다. 한 아, 10kg 진짜? 정도 돼요. 10kg 정도. 이 떠다니고 있는 누리호는 거의 2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2톤 중에 10kg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도출을 하냐? 자, 우리 물리 시간에 F는 ma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F 파워. 힘. 자, 누리호의 힘은 대충 정해져 있어요. 3단 로켓은 추력이 7톤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m이에요, 질량.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니까 이걸 알려면 가속도랑 힘만 알면 되겠죠? 힘은 대충 나와 있어요. 가속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정이 대충 됩니다. 이게 100%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게가 10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2톤인데. 그럼 엄청 작은 양이잖아요. 과연 그게 세밀하게 측정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확신에 쓰진 못했기 때문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정말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이것까지도 좀 크로스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항공우주연구원은 3단 가속도 측정이 안 됐고 출입문 개폐 신호가 오지 않은 점들을 미루어 보면 아직 누리호와 함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하지만 조금 더 확실한 정보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솔이가 사남매잖아요. 가나다라를 따서 가람, 나래, 다솔, 라온 이렇게 4기가 세트인데 다솔이가 못 비행을 한 거잖아요. 큐브 위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이 도요셋이 편대 비행을 도전을 한 거라고 해요. 근데 아쉽게 이 다솔이가 빠지면서 그러면 나머지 3기들이 편대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다솔이가 빠졌는데도. 편대 비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2대가 있어도 되는 거고 다솔이가 없다고 해서 편대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더 아쉬운 부분이 이제 우주 날씨가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냐 하실 수 있는데 태양 활동이 굉장히 심해지면 고에너지 입자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주에도 전류가 생겨요.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변하고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자기장들이 있는데 이 자기장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 자기장이 우리가 지구에서 통신을 할 때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 갔다가 돌아올 땐 제트 기류는 잘 아시죠? 제트 기류 때문에 그대로 갔던 루트대로 못 돌아옵니다. 제트 기류를 피해서 북쪽으로 더 올라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그러면 극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자기장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가끔씩 이 자기장의 영향이 심해질 때 그걸 극항로라고 하는데 기장들이랑 통신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제가 왜 아까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냐? 지금 이게 사각형 모양이죠? 네. 북극이나 남극 쪽을 돌게 될 때는 일렬로 가거나 나란히 가는 게 아닌 일시적으로 이런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기장의 변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우주 날씨를 잘 알기 위해선 그 자기장의 변화는 전류가 기본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전류를 잘 알기 위해선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있을 때 제일 잘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방향이라든지 어떤 색이라든지. 근데 지금 하나가 없어졌죠. 그렇죠. 다솔이. 그러면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판단이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아직도 누리호에 실려는 갔잖아요, 다솔이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여기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다솔이가 지금 우주 공간에 잘 떠다니고 있는데 통신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만약에 정말 사출이 잘 되고 잘 날아다니고 있다면 뭐 네 대가 편대 비행을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에 하나 사출이 안 돼서 지금 누리호랑 같이 있다면 힘들겠죠.
누리호가 이미 궤도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놔줬던 궤도에서는. 왜냐면 같이 떠다니면 얘네들이랑 부딪힐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내려놓고 누리호는 조금씩 이탈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사출을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궤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낮겠죠. 네, 그래도 혹시 모를 이 가능성을 저희가 빌어보면서 우주의 기원을 네, 다시 돌아오길 빌어보면서 맨 처음 봤던 오늘의 이클립스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다솔 학생, 다솔 씨, 반려견 다소리까지. 반려견 다솔이까지 한번 힘을 모아서 도요셋 4기가 잘 편대 비행을 해서 남은 과학 임무들을 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빌어보는 오늘의 콘텐츠였습니다. 네, 전국의 다소리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